장인어른, 축하드립니다. 이제 회사 완전히 제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사위의 목소리. 차갑고 비웃는 듯한 그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미녀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법인 등기부 확인 안 해보셨어요? 이미 1년 전에 끝났는데. 손이 떨렸어요. 급하게 인터넷을 켜서 법인 등기부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대표이사 강민혁, 주식 60% 강민혁. 제 이름은 구석에 20%짜리 사내이사로 밀려나 있었어요. 이게 뭐야? 7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장인어른 연기하느라 진짜 힘들었거든요. 매일 아침 커피 타드리고 내 장인어른 하면서 비 맞추는 거. 근데 장인어른도 참 순진하세요.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줄 알고 확인도 안 하시고. 아, 참 소연이랑은 곧 이혼할 거예요. 애초에 회사 때문에 결혼한 거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30년.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군 제 회사 75명의 직원들이 먹고 사는 제 회사. 제 인생 전부였던 그 회사를 사위가 훔쳐갔습니다. 믿음직한 사위라고 생각했던 그놈이 7년 동안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 되찾을 수는 있는 걸까? 제 이름은 박진수, 68세. 오늘은 제가 어떻게 제 회사를 빼앗겼고 또 어떻게 되찾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공장 불을 켜고 기계를 점검하고 직원들보다 먼저 현장에 나가는 게 30년 습관이었죠. 정밀 금형 제조업이라는 게 참 까다로워요. 0.01mm만 어긋나도 불량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현장을 지켰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어도 허리가 아파도 제가 직접 봐야 마음이 놓였어요. 회사는 작지 않았어요. 직원 75명에 연매출 120억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었죠. 자랑스럽게도 국내 대기업들과 거래하고 있었고 품질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힘들더라고요. 경영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만으론 안 되잖아요. 회계, 세무, 인사, 수출입. 머리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컴퓨터도 잘 못 다루고 법인 구조니 주식이니 하는 건 더더욱 어려웠죠. 그때 제 사위 강민혁이 나타났어요. 아니, 정확히는 7년 전 제 딸 소연이와 결혼한 사람이었지만 회사 일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인 건 2년 전부터였어요. 장인어른, 제가 경영 쪽 좀 도와드릴까요? 민혁이는 대기업 재무팀 출신이었어요. MBA도 나왔고 말도 논리적이고 옷차림도 항상 깔끔했죠. 무엇보다 저한테 굉장히 공손했어요. 장인어른, 커피 드릴게요. 장인어른, 오늘 거래처 미팅 제가 대신 다녀올까요? 장인어른, 이번 주 장부 정리 제가 해드렸어요. 처음엔 조금 쑥스러웠어요. 사위한테 이런 걸 시키는 게 맞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민혁이는 적극적이었어요. 장인어른, 제가 MBA에서 배운 게 이런 거예요. 써먹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거래처 관리부터 시작했죠. 신기하게도 민혁이가 다녀온 거래처들은 주문량이 늘었어요. 장인어른, 그쪽 구매팀장이랑 골프 한번 다녀왔어요. 다음 분기 발주 확정이래요. 직원들도 민혁이를 좋아했어요. 사장님, 사위분 정말 똑똑하세요. 우리 회사 살 것 같아요. 공장장 김철호만 빼고요. 김철호는 저랑 30년 지기 동업자였는데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그래도 너무 사위만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민혁이가 뭘 잘못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 그래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철호 형이 질투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철호 형만 제대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민혁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인어른, 회사 구조를 좀 현대화해야 할 것 같아요. 현대화? 뭘? 지금 장인어른이 100% 개인 소유잖아요. 이게 세금도 많이 나가고 나중에 상속세도 엄청날 거예요. 그게 문제야? 네, 큰 문제예요. 만약 장인어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쓰러지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 30년 일군 회사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인 전환하고 가족에게 주식을 분산하면 돼요. 절세 효과도 크고 경영도 안정화되고요.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해줘. 서류에만 도장 찍으시면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복잡한 서류, 어려운 법률 용어. 민혁이가 다 설명해주고 여기만 도장 찍으세요 하면 저는 그냥 찍었어요. 이건 정관 변경이에요. 이건 주식 이전 계약서예요. 이건 법인 인감 등록이에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도장만 찍었어요. 믿었으니까요. 제 사위니까요. 민혁이가 자주 해외 바이어와 미팅을 한다고 했어요. 장인어른, 베트남 쪽 수출건으로 출장 다녀올게요. 오, 수출까지? 잘 됐네. 그런데 회계사 윤미래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회사 계좌에서 10억이 해외로 송금됐는데 아세요? 뭐? 10억? 네, 베트남 법인 설립 자금이라고 적혀 있던데. 저는 민혁이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혁아, 혹시 회사 돈 10억? 아, 장인어른. 말씀드렸잖아요. 베트남 공장 지을 거라고요. 그랬나? 네, 회의 때 설명드렸어요. 회사 키우려면 해외 진출 필수죠. 저는 기억이 안 났지만 민혁이가 설명했다니 믿었어요. 그런데 왠지 불안했어요.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공장장 김철호도 계속 이상하다고 했어요. 사장님, 요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사장님을 자꾸 빼는 것 같지 않아요? 뭘? 회의 때 보면 민혁 씨가 다 결정하고 사장님한테는 나중에 결과만 보고하잖아요. 그래. 나이 먹으니까 민혁이가 배려하는 거 아닐까? 배려가 아니라 권한을 뺏는 것 같은데. 철호 형은 정말 걱정하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또 흘려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실수였어요. 김철호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굳어 있었죠. 사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뭘? 법인 등기부 떼어보세요. 법인 등기부? 그게 뭔데? 회사 주식이나 대표이사가 누군지 나오는 서류예요. 등기소 가면 바로 떼어줘요. 왜 갑자기 그걸? 철호 형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민혁 씨가 다른 회사 사람들한테 이 회사 곧 자기 거 된다고. 뭐? 확인해 보세요. 제발이요. 저는 화가 났어요. 민혁이를 의심하는 철호 형한테 말이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등기소로 갔어요. 손이 떨렸어요. 법인 등기부 하나 떼어주세요. 서류를 받아드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대표이사 강민혁? 제 이름이 없었어요. 아니, 제 이름은 있었는데 사내이사로 격하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주식 비율이었어요. 박진수 20%, 강민혁 60%, 이준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20%.
언제, 어떻게, 등기 날짜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1년 전 주식 30% 무상 증여 강민영 명의. 절세 목적의 가족 증여라고 적혀 있었어요. 8개월 전 주식 추가 30% 매매 계약 1억 원에 제 회사 지분 30%를 1억에? 말도 안 돼요. 그것만 해도 15억은 되는데 4개월 전 대표이사 변경 박진수 강민혁 2개월 전 정관 변경 박진수 경영 권한 박탈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혁이한테 전화했어요. 민혁아, 너 지금 어디야? 회사요, 장인어른. 무슨 일이세요? 회사로 갈게. 회의실에서 기다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민혁이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써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낯선 남자가 하나 더 있었죠. 장인어른, 이분은 이준서 대표님이세요. 저희 사업 파트너죠. 저는 법인 등기부를 탁자 위에 던졌어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민혁이는 잠시 서류를 보더니 웃었어요. 정말 차갑게 웃었어요. 아, 이제 아셨습니까? 뭐? 장인어른, 이 회사 이제 제 겁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이준서라는 남자가 나섰어요. 깔끔한 정장에 차가운 눈빛. 박 사장님, 이제 물러나셔야죠. 계약서 다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소연이는 아냐? 내 딸은 이거 아냐? 민혁이가 비웃었어요. 소연? 곧 이혼할 겁니다. 뭐? 처음부터 회사가 목적이었어요. 장인어른. 결혼도 사업이었죠. 이 나쁜 놈아. 저는 민혁이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이준서가 막아섰어요. 민혁이는 계속 말했어요. 7년 동안 참 힘들었어요. 장인어른 비위 맞추는 거. 네, 장인어른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하면서요. 준서 형이랑 같이 회사 키워서 팔 겁니다. 베트남 공장은 이미 형 명의로 짓고 있고요. 장인어른 도장? 전부 제가 찍었죠. 확인도 안 하시더라고요. 참 쉬웠어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법적으로 다 끝났어요. 변호사도 이미 확인했고요. 조용히 물러나세요, 장인어른. 딸 생각하세요. 저는 쓰러질 것 같았어요. 저는 곧바로 딸 소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소연아, 아빠야. 너 지금 어디야? 아빠, 무슨 일이에요? 당장 만나야겠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빠, 지금 아이 돌봐야 해서. 소연아, 제발.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는지 소연이가 놀라서 말했어요. 알았어요, 아빠. 30분 후에 카페에서 봐요. 카페에서 만난 딸의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아빠,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법인 등기부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거, 봐봐. 소연이는 서류를 읽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내 남편이 우리 회사를 훔쳐갔어. 아빠, 무슨 소리예요? 민혁 오빠가 그럴 리 없어요. 소연아, 정신 차려. 이게 증거야. 아빠가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민혁 오빠가 회사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절세 목적으로. 절세가 아니라 회사를 뺏은 거야. 소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민혁 오빠는 우리 가족이에요. 7년 동안 얼마나 아빠 도왔는데. 소연아, 아빠가 나이 드셔서 그런가 봐요. 민혁 오빠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소연이는 일어나려고 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붙잡았어요. 소연아,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봐. 아빠, 민혁 오빠 못 믿으면 저도 못 믿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연이는 결국 카페를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공장장 김철호한테 전화했어요. 철호 형? 형 말이 맞았어. 사장님, 뭐가 어떻게 됐어요? 저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철호 형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 선생님한테 이미 연락했어요. 회계사? 윤미래 선생님이요. 장부 분석하고 계세요. 다음 날 우리는 셋이서 만났어요. 저, 김철호, 윤미래 회계사. 윤미래 선생님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어요. 사장님, 지난 2년간 자금 흐름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일단 해외 송금 10억, 베트남 법인 설립 자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준서 개인 계좌로 7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식 매매 계약서 30% 지분을 1억에 팔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시간은 15억이에요. 이건 명백한 불공정 거래죠. 김철호가 말했어요. 사장님, 계약서 날짜도 이상해요. 사장님이 도장 찍은 날짜랑 실제 등기 날짜가 달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윤미래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이건 소송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싸움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도 해야죠. 30년 일군 회사예요. 철호 형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사장님,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아직 끝이 아니구나. 윤미래 선생님은 정말 대단했어요. 2년치 장부를 샅샅이 뒤져서 이상한 거래들을 모두 찾아냈어요. 사장님, 이거 보세요. 컨설팅 비용으로 나간 3천만 원. 컨설팅? 조연아라는 변호사한테 지급됐어요. 근데 이 변호사, 과거에 기업 인수합병 사기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어요. 그럼, 네, 민혁 씨가 이 변호사한테 돈 주고 서류 조작 의뢰한 거죠. 우리는 조연아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처음엔 딱 잡아댔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윤미래 선생님이 자료를 내밀자 표정이 변했어요. 변호사님, 지금 협조하시면 불기소 처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버티시면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됩니다. 조연아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강민혁이 3천만 원 주고 서류 조작 의뢰했습니다. 어떤 서류요? 주식 이전 계약서요. 날짜를 소급했어요. 박 사장님이 치매 초기라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치매? 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조연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큰 사기가 될 줄은. 우리는 조연아의 증언을 녹음했고 계약서 원본도 받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윤미래 선생님이 다른 피해 사례를 찾아냈거든요. 사장님, 강민혁이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중소기업 두 곳도 털었대요. 하나는 식품 제조업체, 하나는 물류회사. 둘 다 사위나 며느리로 들어가서 회사 탈취했어요. 이준서도 같은 패턴이었어요. 재벌 2세라는 배경으로 자금을 대고 강민혁이 실행하는 구조. 완벽한 범죄 조직이었어요. 증거를 모으던 중 민혁이가 공장에 들이닥쳤어요. 이준서와 함께. 뭐 하시는 거예요, 장인어른? 나가. 여기 제 회사인데 왜 나가요? 이준서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고소하면 회사 망합니다. 거래처들 다 끊길 거예요. 직원들 생각하세요. 그 말에 저는 움찔했어요. 직원 75명, 그들의 생계 장인어른, 조용히 물러나세요.
위자료 좀 드릴게요. 닥쳐. 그때 공장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었어요. 김철호가 미리 신고해 둔 거였죠.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 회사를 사기로 뺏었어요. 경찰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경제범죄 전담팀이 배정됐고 우리가 모은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죠. 첫 번째, 필적 감정. 제 도장이 찍힌 서류들을 감정한 결과 대부분 제가 직접 찍은 게 아니었어요. 민혁이가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찍은 거였죠. 두 번째, 조연아 변호사의 증언. 강민혁이 모든 걸 기획했습니다. 계약서 날짜 소급, 정관 변경, 주식 이전. 전부 그의 지시였어요. 세 번째, 자금 추적. 베트남으로 송금된 10억 중 7억이 이준서 개인 계좌로 들어간 증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피해 기업 두 곳의 증언. 저희도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강민혁과 이준서, 이 두 사람이에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민혁과 이준서는 법정에 서게 됐어요. 재판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갔어요. 민혁이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피고인 강민혁, 최후 진술하십시오. 저도 이준서에게 협박당했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이준서가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전부 내가 기획한 거잖아.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제 차례가 왔어요. 증인석에 앉은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 피고인 강민혁을 얼마나 신뢰하셨습니까? 친아들처럼 믿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7년 동안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없는 줄 알았어요. 새벽에 공장에 나가면 먼저 와서 커피를 타주곤 했어요. 거래처 미팅도 대신 다녀주고 복잡한 서류도 정리해주고 목이 메었어요.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 연기였어요. 제 회사를 빼앗기 위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검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재판장님, 이 서류들을 봐주십시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완벽한 사위 역할을 하며 접근했고 회사 경영에 개입하면서 조금씩 권한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고령이고 IT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신뢰를 무기로 삼은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방청석에서 딸 소연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혁이를 향해 말했죠. 당신, 정말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요? 민혁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판은 3개월 동안 계속됐어요. 그 사이 소연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이의 양육권도 따냈어요. 드디어 판결일.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강민혁은 7년간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가족이라는 신뢰를 악용하고 회사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탈취했으며 이는 사기, 업무상 배임, 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피고인 강민혁, 징역 8년 및 벌금 15억 원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준서, 징역 7년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다. 피고인 조연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변호사 자격 5년 정지를 선고한다. 방망이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고 울었어요. 판결이 나온 후 회사를 되찾는 절차가 시작됐어요. 법원 명령으로 모든 주식이 원래대로 돌아왔고 대표이사 명의도 다시 제 이름으로 변경됐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회사는 이미 많이 망가져 있었거든요. 거래처들은 불안해했고 직원들도 동요했어요. 사장님, 회사 괜찮은 거 맞죠? 월급은 제대로 나오는 거죠? 저는 직원들을 모두 모았어요. 75명 전원이 공장 앞에 모였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여러분까지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이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월급 단 하루도 밀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30년 일군 이 회사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공장장 김철호가 앞으로 나왔어요. 사장님,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날부터 저는 다시 새벽 5시에 출근했어요. 기계를 점검하고 현장을 뛰고 거래처를 직접 찾아다녔어요. 죄송합니다. 잠시 혼란이 있었지만 이제 정상화됐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거래처가 이해해줬어요. 30년간 쌓은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해외로 빼돌린 자금 중 5억을 회수했어요. 나머지 5억은 포기해야 했어요. 이미 써버렸거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회사를 지켰으니까요. 직원들을 지켰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딸과의 관계였어요. 소연이는 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말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 소연이가 제 방 앞에 섰어요. 아빠, 응? 죄송해요. 저는 방문을 열었어요. 소연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빠 말 들을걸? 그때 카페에서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혁 오빠만 믿고 아빠는 늙어서 헷갈리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아니야, 소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도 속은 거야. 7년 동안 완벽하게 연기한 놈한테 아빠도 바보 같았어. 너무 쉽게 믿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며칠 후 소연이가 말했어요. 아빠, 저 회사 일 배우고 싶어요. 뭐?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마케팅만 명목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영도, 회계도, 현장도.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제가 아빠 회사 지키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래. 같이 하자, 소연아.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아주 힘들 거야. 괜찮아요. 아빠가 30년 한 거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소연이는 새벽에 저와 함께 출근했어요.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이사님, 처음인데 잘하시네요. 아버지 딸이시네요. 끈기가 똑같으세요. 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진짜 후계자구나. 1년이 지났어요. 회사는 다시 안정됐고 매출도 회복됐어요. 새로운 거래처도 생겼고 직원도 5명 더 뽑았어요. 어느 날 저는 전 직원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제 딸 박소연이 부대표로서 함께 경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 소연이가 정식으로 대표이사가 될 겁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소연이는 앞으로 나와 인사했어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30년간 지켜온 이 회사, 제가 다음 30년을 책임지겠습니다. 실수도 하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이와 함께 공장 옥상에 올라갔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빠, 이제 좀 쉬셔도 돼요. 아니야. 아직 멀었어.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있구나. 바람이 불었어요. 30년 전 이 공장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기계 몇 대, 직원 3명. 그리고 꿈 하나. 좋은 제품을 만들자.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 그 꿈은 배신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 서 있어요. 이번엔 딸과 함께. 아빠, 응?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아빠도 고마워. 돌아와줘서. 해가 완전히 졌어요. 하지만 공장 불은 밝게 켜져 있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켜질 불빛. 우리가 지켜낸 불빛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68년을 살면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사위든 며느리든 심지어 자식이라도 회사 경영권이 걸린 문제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주식 이전 서류.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가족이라는 이유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경영 현대화, 절세, 가업 승계. 이런 말로 접근한다면 더욱 조심하세요. 저처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는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확인하세요. 본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누군지, 주식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나이가 들면 복잡한 법인 구조나 경영 기법이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전부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는 것이 가족에 대한 불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평생 노력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저는 사위를 잃었습니다. 딸도 상처받았습니다. 5억도 날렸습니다. 하지만 제 회사와 직원들을 지켰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경영이 어렵다고, 법이 복잡하다고 망설이지 마세요. 도움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래된 동업자, 믿을 수 있는 회계사, 정직한 변호사, 경찰. 누구든 손을 내밀면 잡아줄 사람이 있습니다. 저처럼요. 그리고 자녀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배우자가 갑자기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이상한 서류에 도장 찍진 않으셨는지, 회사 구조가 바뀌진 않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부모님의 평생 노력을 지키는 것도 효도입니다. 제 딸 소연이가 그랬듯이요. 늦었지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함께 회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도 여러분의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법은 결국 진실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종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런 가족 사업 사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경찰청 경제범죄신고센터 11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세요. 함께 조심하고 함께 지켜냅시다. 건강하시고 늘 조심하세요. 제 딸처럼 늦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